33km. 딱 이 정도 폭의 좁은 바닷길 하나가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릴까요? 네, 오늘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 이 좁은 물길이 가진 엄청난 파급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정말로 고작 설리 3km짜리 물길 하나가 세계 경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와, 이거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병목 지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왜 이곳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가장 좁은 곳은 폭이 33km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바다로 운송되는 원유의 무려 34%,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LNG도 마찬가지고요. 20%가 여길 통과합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동맥 같은 거죠. 여기가 막히면 그냥 끝장인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대동맥이 갑자기 꽉 막혀버린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첫 번째 충격파, 바로 물류 대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마비 수준이죠. 네, 여기 쓰여 있는 기능적 마비라는 표현,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협이 단 며칠 만에 이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배가 좀 덜 다니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바쁜 뱃길 중 하나가 그냥 올스톱, 완전히 멈춰서 버렸다는 뜻입니다. 결과는요, 정말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무섭게 나타났습니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 운임, 그러니까 배송비가 하룻밤 사이에 무려 17배가 뛰었습니다. 17배요? 이거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실제로 오가는 석유의 양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원래 하루에 거의 1600만 배럴이 지나다니던 곳이 고작 200만 배럴로 줄어든 거예요. 무려 87%가 증발해버린 거죠. 이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정말이지 거대한 싱크홀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상황이 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 원래는 하루 평균 36척의 배가 북적거리면서 지나다녔는데 봉쇄 후에는 달랑 3척, 딱 3척으로 줄어든 겁니다. 늘 꽉 막혀있던 명절 고속도로가 갑자기 텅 비어버린 그런 유령도시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정말 극명한 대비죠. 자, 근데요, 사실 석유 문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에너지 위기 뒤에 훨씬 더 깊고 어쩌면 더 놀라운 충격이 숨어 있거든요. 바로 지금 이 설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기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석유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첨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아니, 중동에서 싸움이 났는데 왜 내 스마트폰이? 싶으시죠? 이 둘상에 어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헬륨 가스, 그중에 65%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카타르입니다. 이번 사태의 한가운데 있는 바로 그 나라죠. 이게 뭐름이 하냐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명운이 사실상 카타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의존도죠. 헬륨이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고요? 이게 반도체 만들 때 그 동그란 원판, 웨이퍼라고 하죠? 그걸 식히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가스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대체할 물질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존도가 왜 이렇게 치명적인지 감이 오시죠? 카타르에서 헬륨 공급이 딱 끊기는 순간 우리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이 반도체 칩 생산 라인이 그대로 멈춰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헬륨 하나면 차라리 다행이겠어요. 또 다른 핵심 가스, 브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수입량의 무려 98%가 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이스라엘에서 들어옵니다. 98%라니요.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 이 브롬은 뭐냐면 웨이퍼 위에 아주 정교하게 회로를 그려넣는 조각칼 같은 역할을 하는 식각 공정에 꼭 필요한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헬륨이 냉각수라면 브롬은 조각칼인 셈이죠. 이 조각칼이 없으면 당연히 반도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 하나의 병목 지점이 반도체라는 첨단 산업을 넘어뜨리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산업들로 충격이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이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나프타 공급이 막힙니다. 그럼 이걸 원료로 쓰는 석유화학 공장들이 멈춰서겠죠. 그럼 거기서 만들던 비료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료가 부족해지면 결국 우리가 먹는 농작물, 전 세계 식량 가격이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게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는 단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된다는 게요.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더 심각해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나프타 재고가 2주면 바닥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료의 핵심 원료인 요소의 35%, 그리고 황의 45%가 바로 그 좁은 해협을 통해서 운송됩니다. 결과는 뻔하죠. 이미 국제 비료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경제의 뿌리를 지탱하던 공급망이 뚝뚝 끊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복합적인 위기가 가져올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 신문사설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인데요. 치솟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조합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는 최악으로 가라앉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정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최악의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이런 끔찍한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위기는요, 산업계 전체에 엄청난 경종을 울리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번개 같은 속도로 혁신과 적응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새로운 생명줄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성이 개발한 이 헬륨 재사용 시스템, 줄여서 ERS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치명적인 약점, 헬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반도체 만들 때 썼던 헬륨, 그거 그냥 날려보내지 말고 다시 붙잡아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또 쓰자는 겁니다.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죠? 이게 실제로 모든 생산 라인에 쫙 깔리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한 해에 사용하는 헬륨의 양을 무려 18.6%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18.6%?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외부 공급망에 목매달던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우리 스스로의 힘이 강해지는 거니까요. 물론 이건 삼성이라는 한 기업의 노력일 뿐이죠. 하지만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번 위기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기업에게 숙제를 던져준 셈입니다. 바로 더 튼튼하고 더 다양한 공급망을 만들어라 라는 숙제요. 이제 더 이상 한 군데에만 올인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 모두가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모든 것이 정말 거미줄처럼 춤춤하게 얽혀버린 이런 초연결 시대에 과연 진정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비 날갯짓 하나가 태풍을 일으키듯 단 하나의 충격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지금,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해답은 과연 무엇일지,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